자, 2025년 3월 고2 모의고사 35번 지문 내용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는 사전이에요. 그리고 단어 정의 방식과 사전에 단어 정의 방식과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소재 제시합니다. 우린 사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전은 단어 찾을 때 유용한 이제 물건이죠. 자, 사전은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찾는데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비교적 좋은 자료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 집합을 사용해서 다른 단어를 정의하는 것을 어휘적 정의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에 대해서 이제 단어 찾는 거라고 이렇게 예시를 해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이제 해결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해결책이 나오면 해결책이 제시고, 해결책이 제시가 안 되면 문제점 그 자체가 이제 주제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해결책이 딱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가 한계에 있다. 사전적 정의에 한계가 있다. 요게 이제 주제가 됩니다. 왜냐면 사전적 정의는 해당 언어에 대한 탄탄한 이해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 정의 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얘가 주제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전 속의 정의는 독자가 이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탄탄한 이해력을 가지도록 요구한다. 자,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해보죠.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사전의 정의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전은 많은 경우 아는 단어와 아직 모르는 단어 사이에 상호 참조 또는 번역기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번역기 역할은 뭔지 아시겠죠? 상호 참조는 서로 참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가장 난해한 단어,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독자가 이미 알고 이해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의해야 된대요. 자, 여기를 잘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선생님도 이거 모르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영영풀이를 한번 찾았던 영영풀이를 한번 해줄게요. 뭐냐면 아주 이상적인 내가 해석해주면 안 돼. 자, 필로소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거예요. 선생님 다시 재구성했는데 뭔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봅시다. 이게 뭔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이건 알기 힘듭니다. 왜?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거의 뜻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전이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의 단어의 뜻을 찾으려고 해도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영영사전을 안 찾아보는 거죠. 그죠? 영한사전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말을 하는, 그러니까 고전 그리스 철학에서 말을 하는 이상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죠. 한글로 써 있다면 아주 조화로운 결합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이고 이제 도덕적인 우수성의 조화로운 결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한글로 써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면 조화로운 조합이라던가 결합이라던가 육체적 그리고 도덕적 우수성 이런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제 이해가 되세요? 사전의 정의는요, 독자가 이런 단어들도 이미 다 알고 사용해서 정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거를 못 알아들을 때는 한계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돼서 정의해야 되는데 결론으로 이미 알고 있는 단어에 따라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사전은 단어를 정의해주는 좋은
도구인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 전달에는 한계가 있다. 이미 어휘력이 많으면 사전도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문장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사전은요, 아주 상대적으로 좋은 자료입니다. 자, 모두에게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사람이냐면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어디에? 알아내는 데 있어서 뭐를? 어떤 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이제 알아내는 데 있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자료라는 거죠. 자, anyone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interested는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 이런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interesting이라고 쓰면 관심을 가지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흥미롭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관심 가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interest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동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interest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요. 여기 있는 what은 지금 뒷문장에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쓰였죠. 대절도 명사절로서 목적어 자리에 쓸 수는 있으나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위치 같은 경우도 형사절이기 때문에 명사절 자리에 쓸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가 주어. 자, 쓰는 거는요. 한 세트를요. 단어의 한 세트. 그래갖고 한 단어의 집합을 쓰는 것은요. 뭐 하기 위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이걸 쓰는 건요. 불려집니다. 어휘적 정의라고 불려집니다. 자, 여기 주어기 때문에 유징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 동사로 use 쓰시면 안 될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is는 여기랑 수일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are를 쓰시면 안 될 거고, 수동인데 어떻게 뒤에 명사가 있죠? 얘는 오형식을 수동태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call 그냥 이렇게 쓰시면 요청을 하는 게 됩니다. 부른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요거 전체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로 나왔다고 해도 여기를 are로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3번 문장입니다. 그러나 자, 가주어입니다. 이것은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해하는 것은요. 한계를요. 사전에 정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얘는 아주 쉬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주제문이기 때문이죠. more often than not 하면 생각보다 종종, 그러니까 더 종종입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 그래서 대부분 자주, 꽤 자주 이런 뜻이에요. 꽤 자주. 자, 정의는요. 사전 안에 있는 정의는요. 자, 요구를 합니다. 독자들이요. 가지는 것을 요구해요. 뭘 가져야 되냐? 자, 꽤 탄탄하고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해요. 언어에. 이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소한 표현 at their disposal 라고 하면 뭐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는 얘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requiring 이렇게 준동사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일치는 a definition이랑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require 이렇게 쓰셔도 안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목적격 보호였습니다. 일반 동사를 썼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쓴 거죠. 여기에다가 having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오형식 나왔고 주제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했기 때문에 덜 쉬운 서술형. 어려운 서술형은 아니고. 자, 5번 문장입니다. 자, 다른 말로요. 그래서 다시 말해. 사전은요, 기능합니다. 자, 많은 경우에
크로스 레퍼런스 하면 상호 참조입니다. 상호 참조로서 혹은 번역기로서 기능을 합니다. 자, 단어들 사이에 자, 어떤 단어들이냐면 여기에 위치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알거나 그래서 목적 없는 거죠. 그리고 요 아는 요런 단어 그리고 between A and B 단어인데 누군가 아직 모르는 그런 단어. 그 위치나 뭐 대시 생략이 된 거죠. 여기에는 나와 있네요, 잘. 그쵸? 그래서 여기가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functioning 이렇게 중동사 형태로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수일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딕셔너리니까.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왜 노우즈가 나오냐? 동사가 나오냐? 그러니까 여기 위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knowing 쓰시면 안 되고 여기 that은 뒤에 목적어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도 가능한데 실제로 앞에서처럼 대신 여기에다가 what이라고 쓰시면 안 되죠. what은 명사절이니까요. 대절은 뒷문장 이렇게 불완전할 때 형용사절입니다. 위치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know도 동사였기 때문에 knowing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심지어 가장 난해한 단어, 애매모호한 단어인데 사전에서 여긴 전체는 삽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얘나 얘 말을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이건요 정의가 되어야 돼요. 자, 사용하면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어떤 단어들이냐면 그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목적어가 없는 거죠.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using 같은 경우는 분사구문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use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used도 쓰시면 안 되겠죠. 수동이 아니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that은 지금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위치는 쓸 수 있겠으나 같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절인 w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형용사절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understand 자리는 여기 있는 knows와 이렇게 병렬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일치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understand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여러분이 준동사로 understanding 이렇게 쓰셔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7번 문장 사전은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시니까. 자, 35번 무관한 문장을 찾는 유형으로 나왔었던 지문이고요. 자, 다른 유형으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전은 이제 단어 뭔 뜻인지 찾는데 유용하죠. 좋죠. 그리고 하나의 단어 집합을 사용해서 단어를 정의하는 것을 어휘적 정의라고 하는데 자, 여기가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나 나왔기 때문에 순서 삽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뭘 아는 게 중요해요?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요 리미트 하나에 단어 빈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여러분 여기 전체가 빈칸이 뚫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 꽤 많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탄탄한 이해력을 가지도록 요구한다. 이게 한계가 생긴 이유잖아요. 그래서 빈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탄탄한 이런 이해가 아니라 만약에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약하거나 제한되거나 위에 리미트가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또 취약한 여러분 그 유리 같은 거 배달을 할 때 이런 거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깨짐주의 그래서 프레저 깨지기 쉬운 요런 이해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요거를 딴 말로 한 게 상호 참조 또는 번역기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 사이에 번역기 역할을 한다. 탄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어를 서로 참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난해한 단어 obscure 생소하고 난해하고 이런 건데 common 흔한 단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아니면 이제 친숙한 이런 뜻의 familiar 이런 걸 쓰면 안 되고 자 독자가 이해하고 아는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빈칸. 자 이런 걸로 설명을 해야지 알아듣는 건데 자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나와야지 나올 수 있겠죠. 순서 삽입.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낫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빈칸을 확 뚫어갖고 도움이 되는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해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빈칸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휘 문제로 살짝 바꿔가지고 여기에다가 useless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선생님 쓸모없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 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